안녕하세요. 주디 킴입니다. 여러분, 국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위장병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 탕, 찌개, 국물로 된 모든 것은 물에 속합니다. 식사와 함께 국물 종류는 위에 있는 위산이 희석되면서 함께 내려갑니다. 물은 식사 1시간 전, 식사 후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고요. 음식을 섭취할 때는 물을 가능하면 마시지 않는 것이 소화 법칙입니다. 미음이나 죽은 환자가 회복기에 잠깐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수분이 많은 유동식과 같은 죽이나 미음을 오래 먹으면 위가 약해집니다. 씨앗즙도 국처럼 하는 것보다는 죽처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거친 음식, 딱딱한 음식을 침과 함께 오래오래 씹어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소화기관입니다. 식사가 다 끝나면 소화할 수 있도록 30분 쉬는 것이 좋고 무리한 운동이나 연구, 심한 노동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밥 먹고 나서 되게 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피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과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곤증은 피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간경화를 갖고 있는 사람도 피가 해독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혈관이 막혀서 수시로 잠을 자게 됩니다. 피가 부족한 사람은 피가 뇌에 가지 않는 것이 원인인데 평소에 또 혈압을 재면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혈압이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 발, 배가 차면 혈관 막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냉체질이 된 이유는 혈관 막힘 때문이에요. 원래 냉체질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체질은 음양오행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체질에 맞는 음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화력에 맞게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피가 부족한 것은 피 속에 독이 많거나 칼슘 결핍이 그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피가 충분해야 활력이 생기고 체중도 정상이 되고 병과 싸울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후에 30분 걷는 일은 소화에 있어서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입은 덩어리를 분쇄하는 분쇄기에 속하고 위는 위산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입에서 분쇄되지 않는 음식을 다시 잘게 분쇄하는 곳이고 전분이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위산에 의해서 강한 산성을 띠게 되는데 위산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서 십이지장에 내려가면 췌장은 또 췌장액을 십이지장으로 보내고 이때 나오는 소화효소는 약알칼리입니다. 췌장액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를 분해하는 소화효소이기 때문에 소화에 꼭 필요합니다. 음식은 약알칼리와 결합해서 중화 처리를 하게 되고 중화 처리가 된 음식이 십이지장에서 소장에 내려가면 알칼리가 되고 포도당인 이 당이 단당체로 바뀌면서 완전당이 되고 소장이 이것을 흡수하면 소화 흡수가 모두 끝납니다. 한편 쓸개도 십이지장으로 쓸개즙을 보내는데요. 쓸개즙에는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액과 함께 섞여서 산성을 띠는 음식물을 알칼리성으로 바꾸고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담즙은 십이지장에서 소화되는 것을 돕고 알칼리성인 췌장액은 위에서 산성으로 변한 음식물을 중화시켜 영양소 흡수를 담당하는 소장벽이 상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소화작용에 필요한 효소들이 적절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pH 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대장은 섬유질이 물과 함께 대장으로 내려온 찌꺼기들을 모아서 물은 장에서 흡수를 하고 찌꺼기는 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대장은 발효 탱크입니다. 음식을 먹고 섬유질이 통과해서 그냥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장균에 의해서 섬유질이 썩고 대장 안에서 잘 발효가 되면 대변은 구수한 청국장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섬유질이 없는 음식을 먹거나
음식 배합이 좀 잘못된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치즈라든지 고지방, 고단백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대변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대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면 소화가 안 된 것이에요. 씨앗 종류, 그러니까 작은 씨앗부터 모든 콩, 그리고 모든 견과류를 포함합니다. 이런 씨앗 종류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다 섞여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메주콩과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견과류와 두부를 먹으려면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잣은 지방이 너무 많아서 적게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과 전분은 산성 음식과 같이 먹으면 전분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파괴하기 때문에 토마토에 사는 전분과 함께 먹기보다는 푸른 채소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올리브 열매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맞습니다. 단백질을 먹을 때 레몬, 토마토는 소화를 방해합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핀 항산화제가 전립선 비대를 예방해주고 파인애플도 산이 있어서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애플은 관절염, 신장을 청소해주고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가 잘 배설되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소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화계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간이 아닐까요? 간이 좋아지면 소화계도 좋아지고 간이 나쁘면 소화계도 망가집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간을 망칠 것인지 생각하고 먹어야 합니다. 내가 짜장을 먹으면 내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내가 과식을 하면, 내가 음식 배합을 잘못하면 내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고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은 70% 이상 망가져도 검사를 하면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간 기능이 정상이면 무조건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보지만 간은 90% 이상 망가져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이미 90% 이상이 망가진 것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고 영양을 총 관리하기 때문에 웬만큼 망가져도 끄떡없이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기예요. 음식 배합을 잘하면 간이 가장 좋아합니다. 간이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쉬면서 그동안 밀려둔 노폐물을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그런 일을 하면 단순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정신노동이나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화기가 깔끔하게 소화 처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 90%를 잘 흡수시키려면 적게 먹고 단순하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식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음식 배합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